이 둘 중 한 명은 100% CG입니다. 원래 아놀드 슈왈제네거란 인물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둘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이고 CG인지 분간하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생동감을 위해 막대한 돈과 노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촬영을 추구하곤 하죠. 그래서 지난번 1, 2편에 이어서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촬영했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무비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실제 촬영 장면 3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해리포터입니다. 마법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영화인 만큼 정말 많은 부분이 CG로 촬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CG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촬영된 장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에 등장한 이 뱀은 실제로 머리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또 해그리드의 애완거미 아라고그도 실제로 제작된 모형이었다고 하죠. 한편 죽음의 성물 2부에서 해그리드의 품에 안겨오는 해리포터는 사실 인형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해그리드를 연기한 배우의 체격에 비례해서 제작된 해리포터 모습의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씬도 실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책을 옮겨가며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후에 후편집으로 손만 지우는 방법으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의 방과 죽음의 성물 2부에서 나타난 이 뱀 모양의 문도 CG가 아닌 실제로 가동되는 문을 제작하여 촬영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나 어둠을 밝혀주는 지팡이, 또 엘러스터 무디의 움직이는 눈알은 모두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실제 촬영 장면은 바로 주라기 공원의 랩터인데요. 이 편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만 언급했었는데 이 랩터들 또한 특수효과가 아닌 실제 제작하여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직접 제작한 공룡탈에 사람이 들어가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CG 기술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던 스필버그 감독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스탑모션 기법을 활용한 촬영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라기 월드의 랩터는 이런 모습으로 촬영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라기 월드에서도 많은 부분은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었는데요. 죽어가는 아파토사우루스의 모습과 케이지에 잠든 티렉스 그리고 인도랩터의 손은 모두 실제로 제작되어 촬영된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지의 제왕의 거울 오크도 CG가 아닌 특수 분장을 통해 탄생하였는데요.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엑스트라들을 모두 분장시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CG로 인원수만 늘리는 작업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은 웅장함과 높은 퀄리티의 장면 연출이 가능했다고 하죠. 당시 오크 엑스트라 1당이 하루 3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생긴 사람 위주로 뽑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도전해. 로봇 같은 경우도 직접 제작을 통해 영화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스타워즈의 드로이드 BB-8입니다. 공처럼 굴러서 뒤를 졸졸 따라오는 흡사 애완동물 같은 이 로봇은 CG가 아닌 실제로 제작된 드로이드였다고 합니다. 실제 사이즈도 아담한데 움직일 때마다 통통 튀는 이 뒤뚱거림 덕분에 발로 차버리고 싶다니 너무나 귀여워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그 당시 BB-8과 관련된 상품들은 나오는 즉시 모두 품절이 되었고요. 스타워즈 시사회와 16년도 오스카 시상식 무대에까지 같이 등장하고 심지어 보잉 777 기체에까지 도장되었다고 하죠. 또 로봇 하면 인터스텔라의 타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평소에는 마인크래프트에나 나올 법한 단순한 막대기처럼 생겼지만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형하여 인간을 돕고 심지어 4차원 공간을 해독까지 하는 슈퍼로봇이죠. 특히 움직임이 상당히 기이해서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논란성님이 실제로 제작하여 촬영한 소품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땐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직접 조종해서 타스를 움직이고 후작업으로 지웠다고 합니다. 소품하면 또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언맨 1편에 등장한 이 아크 리액터 교체 씬은 놀랍게도 CG가 아닌 특수 분장을 통해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다 주성님의 목 부분에 가짜 몸을 연결해서 촬영한 장면이죠. 또 영화 소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짜 피인데요. 84년도 영화 나이트메어에서 엄청난 양의 핏물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당시 상당한 충격을 주었죠. 그 당시 이 정도의 CG 기술력이 있었나 했었는데 이는 CG가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된 침실 세트를 제작한 후에 핏물을 부어 촬영한 다음 화면을 돌려서 연출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한 장면을 위해 무려 1800리터의 가짜피가 사용되었다고 하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부금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영화인데요. 바로 007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다니엘 크레이그로 교체되면서 007 시리즈가 이전보다 더 현실적인 첩보 액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가 처음 등장했던 카지노 로얄부터 스펙터와 스카이폴까지 세대 교체 이후 최대한 CG를 사용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중 특히 놀라웠던 실제 촬영 장면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스카이폴에서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싸우는 씬과 포크레인을 활용한 전투 씬은 모두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또 스펙터의 압도적인 오프닝 씬은 실제 멕시코 시티의 광장을 빌려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퍼레이드 또한 실제로 멕시코에서 매년 11월에 열리는 망자의 날이라는 행사라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이 행사를 스크린에 담기 위해서 실제 퍼레이드에 사용되는 소품들을 대여 및 제작하였고, 무려 1500명가량의 엑스트라에게 각기 다른 분장과 의상을 입혀 보시는 바와 같은 고퀄리티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007하면 떠오르는 자동차 에스터 마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 대에 4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이 럭셔리카를 실제로 굴리고 부수고 심지어 침수까지 시키는데 정말 슈퍼카 작살 영화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 했냐 지금? 여담으로 카지노 로얄에서 나왔던 이 씬은 좀 더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에스터 마틴 조수석에 압축포를 장착하고 발사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무려 7바퀴나 굴러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 MI6가 있다면 미국엔 IMF가 있죠. 007과 마찬가지로 부금만 들어도 전율이 흐르는 영화, 바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영화의 제목을 CG 임파서블이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CG나 대역 없이 위험한 스턴트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영화로 유명한데요. 바로 그 전설의 전초가 되었던 미션 임파서블 2에서의 이 장면,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 장면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와이어 보조장치를 설치한 뒤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정한 눈과 칼의 간격은 불과 0.6cm, 게다가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실제 칼을 사용했죠. 이후 무려 6개의 후속편이 나왔는데 매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노 CG, 노 대역 스턴트 액션을 선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 형님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이고 전편에도 소개했었으니 아주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잊기 힘든 지렸던 명장면, 실내의 도약 씬인데요. 가로 10m, 세로 10m의 에어백을 설치한 뒤 무려 38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며 촬영한 장면이죠. 당시 35년간 진행된 스턴트맨들의 자유낙하 중에서 최고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턴트맨 데미안은 낙하 타이밍을 파악하기 위해 21m, 27m, 그리고 38m 순으로 높이를 올려가며 촬영하였는데요. 38m에서 바닥을 본 데미안은 에어백이 그저 A4 용지 크기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액션 연출만큼 영화의 내용적 완성도 또한 쓰레기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뮤지컬 영화의 대명사 라라랜드입니다. 판타지 뮤지컬 장르답게 상당히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6분간 이어지는 오프닝 씬이죠. 도로 한복판에서 다 같이 춤을 추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은 세트나 CG가 아닌 실제 LA의 고속도로를 통제하여 촬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도로의 정체 상황이 실제 촬영 당시 LA 도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이 장면을 위해 무려 3-4개월간의 준비 과정과 6시간 이상의 현장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최종 촬영은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고 합니다. 비하인드로 해당 씬의 리허설은 인근 스튜디오 주차장에서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또 너무나 몽환적이고 이쁜 색감 때문에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석양씬도 실제로 촬영한 장면 중 하나인데요. 야외에서 석양이 짐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해 원테이크로 끝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석양이 져버리는 바람에 총 8번의 테이크와 이틀간의 재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여담으로 라이언 고슬링이 치는 피아노 연주는 실제로 3개월간 직접 연습하여 대역 없이 소화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라라랜드에 등장하는 몽환적인 배경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 촬영한 것인데요. LA 총 60개 이상의 장소에서 현장 촬영을 했고 이를 편집하는 데에만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LA란 도시를 아름답게 표현했고 그 결과 개봉 이후 LA 여행객이 전년 대비 4%나 증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너무 스케일이 커서,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라서 영화에선 CG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촬영했던 장면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무려 2년 만에 돌아온 지렸던 실제 촬영 장면 2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파네미로의 괴물 페일맨입니다. 2006년작으로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어도 다들 이 기괴한 생명체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끔찍한 생김새, 기괴한 식성, 그리고 눈인지 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신체 구조. 하지만 놀랍게도 이 괴물은 CG가 아닌 실제 배우 더그 존스가 분장하여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소 친구도 같은 배우가 분장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숨겨진 영웅인데요. 마조 스트레인지가 다녀온 총 1400만 605개의 비례 중 단 한 번의 승리 시나리오에 초석이 되었던 이 쥐새끼. 개인적으로 CG일 줄 알았는데 실제 쥐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훈련된 쥐였다고 하네요. 이름으로 불러주고 싶지만 아무도 이 쥐의 이름은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위험했던 실제 촬영 장면인데요. 바로 다크나이트의 조커 연필 마술씬입니다. 방금 이 장면, 실제로 연필을 꽂아놓고 머리를 박기 직전 연필을 제거하여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평소 CG를 안 쓰기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해당 장면이 다크나이트를 촬영하면서 몇 안 되는 정말 위험한 테이크였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많이 알려진 몇 가지 장면들을 더 살펴보자면 달려가던 트럭을 실제로 뒤집은 씬이라던가, 고공에서 비행기를 낙하시키는 장면 모두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었습니다. 또 1편에서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영화 인셉션의 호텔 전투씬을 포함해서 뉴욕 한복판에서 기차가 등장하는 씬과 이 착시 계단 씬 모두 CG가 가미되지 않은 놀란 감독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놀란 감독이 CG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촬영 현장이 생생하지 않으면 관객들도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People often misunderstand just how sophisticated the human eye is. 착시 효과를 이용한 촬영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종종 사용되는데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지의 제왕이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바로 원근법을 이용한 카메라 기법인데요. 프로도와 간달프의 신장 차이를 연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죠. 이처럼 두 인물 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한 인물을 커 보이게 만들어 거인으로 연출시키는 방법은 영화 엘프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과 잭 블랙의 연출 장면은 당연히 CG입니다. 다섯 번째 영화로 터미네이터. 그 중에서도 가장 역대급이라 평가받는 터미네이터 2인데요. 지금 봐도 이질감이 없는 영상미가 당시엔 엄청난 화두였다고 합니다. 무려 91년도에 개봉한 영화였기 때문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해 개봉한 SF 영화 스타트렉 6의 전투씬을 비교해보면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보다 1년 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드래곤볼을 살펴보면 터미네이터 2의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특수효과와 분장 때문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티천의 제작 비화가 흥미로운데요. 샷건 맞고 잘리고 루시안 궁극기도 쳐맞고 심지어 산산조각이 나도 언제나 재생하는 이 역겨운 능력을 스크린에 담기 위해 무려 35명의 사람들이 당시 50억 원을 웃도는 비용을 들이며 1년 10개월가량의 밤낮 없는 고생으로 런닝타임에 단 5분도 안 되는 CG에 올인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5분 정도의 CG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분장과 특수효과만으로 연출했다는 점인데요. 천의 총상 작업 같은 경우 타이밍에 맞춰 팽창하는 실리콘 재질의 모형으로 제작되었고, 달리고 터지는 장면들도 분장과 모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티천이 원상복구되는 장면은 불가피하게 CG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또 터미네이터 2의 인트로 장면은 스탑모션 기법을 활용해 초당 300프레임에 육박하는 엄청난 로고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용광로 장면 같은 경우 물과 기름 그리고 설탕 파우더를 섞은 액체에 빛을 쐬어서 진짜 용광로 같은 가짜 쇳물을 제작했고, 미니어처 건물들을 에어건으로 날려 핵폭발 장면을 리얼하게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의 비하인드로 카메론 감독은 키천을 이미 터미네이터 1편 당시 구상을 했었으나 당시 기술력으론 불가능해서 이 편에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영화는 그것 두 번째 이야기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뇌리에서 잊기 힘든 장면인데요. 바로 핏물 화장실 씬입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씬의 리얼함을 위해 대략 4,500갤런, 즉 17,000리터의 가짜 피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 한 씬에서 말이죠. 이 양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빙뚱 7833개를 삼시세끼 평생 처먹어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용두사미 게임 아닌 왕자의 게임 시즌 8의 전체 에피소드에 사용된 가짜 피의 양이 4,000갤런, 피라냐 3D 영화 전체에 사용된 가짜 피의 양이 7,500갤런, 그리고 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나이트메어의 이 장면에서 사용된 양이 500갤런인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많은 가짜 피를 사용한 영화 원탑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해당 씬을 촬영한 배우가 눈 안에 들어간 핏물을 씻는데 그 핏물이 끊임없이 나왔었다고 하는 허언증 갤러리. 마지막으로 영화사 오프닝 장면들도 CG 관련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은데요. 먼저 콜롬비아는 1924년부터 등장한 로마 여군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번의 변화를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신이 되었고, 여신이 탈 것 같은 말은 실제로 콜롬비아의 자매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모두 100% CG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스티븐 스필버그가 창립한 드림웍스 같은 경우 스필버그가 디자이너 헌트에게 의뢰를 하였을 때 로고의 꼬마를 자신의 아들을 모델로 그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을 만든 이유 중 하나인 MGM 같은 경우 사자가 등장하는 로고로 유명한데요. 이는 놀랍게도 실제 사자를 두고 촬영한 로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MGM 비하인드로 널리 퍼져 있는 이 사진은 합성이라고 하네요. 원본 사진은 이와 같고 이스라엘 동물원에 있는 샘슨이라는 사자가 9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을 때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MGM을 거쳐간 사자만 무려 6마리인데요. 각각 제키, 텔리, 커피는 맥심, 조지, 레오라고 합니다. CG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실제와 분간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지만 아직도 이처럼 실제 촬영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생함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모형을 사용해 실제 촬영했던 주라기 공원과 CG를 활용한 주라기 월드만 비교해보아도 알 수 없는 그 긴박함의 차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There's a very unique experience for the audience there that they can't get in their living rooms.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very, very important. 놀란 감독이 늘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느껴지는 생생함의 부재가 결국 스크린에서도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너무 스케일이 커서,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라서 영화에서는 CG를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이유들로 인해서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촬영한 장면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에일리언 4입니다. 이 장면은 시고니 위버가 실제로 성공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불과 6번의 시도 만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배우들이 놀라는 장면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놀란 것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원조 스파이더맨이라고 할 수 있는 토비 맥과이어의 그 유명한 트레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트레이에 접착제를 발라놓고 실제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고니 위버와는 달리 토비는 156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극중 다람쥐들이 마치 사람처럼 호두를 까는 노동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다람쥐들을 오랜 기간 훈련시켜서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습 과정에서 진짜 호두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호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두를 까고 그릇에 넣는 것을 훈련시키는 데만 2,000번의 반복 훈련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줄여서 다크서클을 보면 팩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에 나오는 초콜릿 간과 폭포도 정말 실제 초콜릿을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약 78만 리터의 초콜릿 간과 14만 리터의 초콜릿 폭포를 세트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코우유 460만 개 조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스텔라입니다. 영화에 아주 광활한 옥수수밭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촬영을 위해서 60만 평의 땅을 구입한 후 1년 동안 옥수수를 심어서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CG를 안 쓰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는 저희야 고맙지만 스태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할 것 같네요. 놀란 감독의 다른 작품인 인셉션의 중력 전투씬도 CG를 안 쓴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는 세트장을 제작해서 중력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합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는 실제로 병원 건물을 만들어서 폭파시키기도 했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도 CG 없이 많은 자동차들을 박살내버리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더 익스트림 촬영을 위해 사용된 차량의 금액만 196억 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레킹볼로 조지는 장면도 실제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5톤 무게의 강철볼을 만들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후에 촬영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CG 없는 장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이기에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163층짜리 건물에서 하는 짓 감상하시죠. 전 진짜 100억 줘도 못합니다. 더 받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저 정도면 할만하네요. 다음 차기작이었던 로그네이션에서는 저것보다 더한 짓을 합니다.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리는 것이었죠. 비록 안전장치와 특수 렌즈를 장착한 후에 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상하시죠. 마지막으로 연도별 CG의 변천사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엄청 좋네. 살랑살랑.